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탐방 보고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직접 다녀온 기업의 탐방 보고서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지금처럼 유튜브에서도 영상으로 저희가 탐방 내용들을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빅슬론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빅슬론은 어떤 기업이고 어떤 사업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회사는 제가 지난 9월 22일에 탐방을 다녀왔고요. 26일자로 탐방 보고서는 발간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탐방 보고서 원본을 올려드렸으니까 한 번씩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빅슬론이 어떤 기업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002년 설립되었고요. 2007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2017년도 국내 상장 기업 중에 아이디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그룹사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계열 회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여기 보시면 산업용 프린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용 프린터가 메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투자 의견을 일단 매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900원을 제가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업 개요입니다. 동사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포스 프린터 또는 라벨 프린터, 모바일 프린터와 같은 다양한 산업용 프린터 기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주요 주주는 아이디스 홀딩스 등 특수관계인이 한 40%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좀 작은데 외국계 운용사, 그 다음에 개인 큰 손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피델리티 자산운용이 9%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주식 농부로 유명하신 박용욱 대표가 대략 한 6%, 그리고 계열회사 중에서 코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통 물량은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포스 프린터 사업 내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 프린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식당을 가시거나 최근에는 요 키오스크와 같은 이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많이 주문을 하실 건데요. 무언가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 카드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대기 번호표 같은 걸 또 받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키오스크 주문하시면 역시 영수증과 함께 본인의 주문 번호표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출력할 때 대부분 다 지금과 같은 이 포스 프린터 기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기기들, 상당히 많이 접해 있는 것들에 지금 이 회사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글로벌적으로 시장 점유율 대략 한 4.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 프린터 시장은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이런 선진국 업체들이 많이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거의 빅슬론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미진한데요. 그래도 빅슬론은 그나마 국내에서는 가장 큰 매출을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스 프린터 기기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 이렇게 두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서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우선 선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배달이라든지 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결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개발도상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영수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기계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 주도록 법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선진국 시장도 그렇고 개발도상국 시장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시장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라벨 프린터 사업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라벨 프린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택배라든지 또는
병원 같은 데 입원하시면은 환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 손목에 무언가 표같이 밴드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출력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라벨 프린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가 글로벌적으로 시장 점유율 1%로 굉장히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낮은 점유율을 대략 3%대까지, 지금으로 보면 점유율로 보면은 거의 3배 이상 확대를 좀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동사 같은 경우에 과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대략 100억대에 항상 머물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100억대에서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을 보시면 300억대 이상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글로벌적으로 시장 점유율 1%를 할 때는 매출이 1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300억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점유율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사가 갑자기 실적이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이걸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부터 제품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라벨 프린터와 관련된 제품군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2018년도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고 2019년도 그리고 최근 한 3년 정도 제품 라인업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수요에 따라서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동사의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벨 프린터 사업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모멘텀으로 좀 체크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이 라벨 프린터를 비롯한 이 산업용 프린터는 주로 오프라인 유통망을 이용을 해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프린터 제품을 미국 시장에 이제 판매를 할 경우에 미국에 있는 오프라인 유통망을 이용해서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2023년도 여기 보시면 1분기부터 해서 아마존에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결국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를 좀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모델을 보시면은 XF3-4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소규모 라벨 프린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커머스용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뭐 네이버 스토어나 또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이용한 소규모로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큰 산업용 프린터를 집에 들여다 놓기에는 좀 부담은 있어요.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공간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하루에 많이 출력해봤자 뭐 한 장에서 10장 내외 이렇게 출력하시는 분들이 대규모의 어떤 큰 프린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요 동 제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내년도 1분기부터 아마존에서 판매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프린터 사업 내용입니다. 모바일 프린터는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강은이 영수증, 그 다음에 티켓용, 마트에서는 신선식품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배달을 시키면은 집에 조그마한 기기 같은 걸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용카드 결제하면 바로 무언가 영수증이 출력이 되죠.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모바일 프린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트 가셔가지고 신선 코너에서 야채 같은 걸 담았을 경우에 무게에 따라서 가격을 매깁니다. 또는 킬로그램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는데 이때 바로바로 무언가 출력해가지고 붙여줍니다. 이런 게 다 모바일 프린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가 나름대로 모바일 프린터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12.7%, 글로벌적으로 2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이 시장에서는 강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쪽도 점유율을 늘리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바일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제품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제품 늘려가면서 판매를 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지금 꾸준히 증가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은 매출액은 대략 한 1,400억, 영업이익은 300억, 당기 순이익은 한 210억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이유는 매출도 많이 늘고 있지만 동사 제품의 많은 비중에 있어서 수출이 지금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높은 환율, 이 고환율에 따른 수혜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목표 주가를 대략 1,900원으로 잡았는데요. 1,900원은 타겟 PER로 보시면
10배를 제가 적용을 시킨 겁니다. 올해 예상되는 단기 순이익 210억 정도를 가정했을 때 동사 시가총액이 1,6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대로 PER 기준으로 볼 때는 한 7배 정도, 7.6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이고요. 지금 성장 속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실적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섹터가 무언가 엄청난 성장성을 보유한 섹터가 또 아닙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군은 없는 것 같고요. 동사가 나름대로 과거 어떤 주가의 데이터 이런 걸 봤을 때는 PER 한 10배 정도, 이 정도는 그래도 받아야 된다. 그런 의견 차원에서 제가 매수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 목표 주가 1,900원을 제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 내용은 어떤 거냐면 동사가 스몰캡임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3%를 넘습니다. 통상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에서 한 2%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배당 수익률 3% 이상이면 우리가 고배당주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합니다. 동사가 배당도 좀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을 좀 목표로 두시는 분들은 연말 이런 종목들을 한 번씩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 2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사 제가 실적 말씀을 드렸을 때 환율에 따른 수혜를 좀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환율이 다시 내려갈 경우에는 예상보다는 매출이나 이익이 약간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환율 관계에 따른 실적 어떤 추이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아까 제가 외국계 운용사나 특정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을 경우에 이런 특정 개인이나 운용사 중심으로 매물이 집중해서 쏟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평소에는 많지가 않은데 어떤 특정 기관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될 경우에는 주가가 빠질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유의사항으로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은 빅솔론이라고 하는 기업 사업 내용과 간략한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시면은 더 자세한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